네, 타이틀은 나갔고 자, 업황 회복 및 신사업 기대 동진 세미캠이라는 기업을 또 알아보기 위해서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함께 심도 있게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만 좀 받쳐주면은 시장이 도움이 안 되네. 그죠? 뭐 늘 그렇죠, 뭐. 개별 기업은 네. 물론 뭐 앞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시장 전문가들이 이제 막 그 핫한 기업들을 막 하잖아요. 그렇게라도 하면 좋은데 시장이 좀 받쳐주면 좀 이게 화랑을 띌 텐데. 네. 그죠? 하여튼 대내외적으로 지금 오늘은 조금 어둡습니다. 자, 그래도 자기 갈 길은 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동진 세미캠 주가 너무 무거워. 진짜 나 이것도 보는데 여기는 보면 왜 이렇게 하여튼 무슨 기업인지는 좀 알려주세요. 네네. 반도체 공정 이제 소모품 그 케미칼 소재를 하는 회사고요. 우리 그때 한때 핫했던 아베 소부장 사태 때 그 포토 레지스트라는 노광 공정에 쓰이는 이제 케미칼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쪽 그 매출 그 PR 포함해서 이제 국내 쪽 케미칼 쪽 매출 비중이 한 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이제 LCD, TFT 쪽에 쓰이는 소재 그런 쪽이 한 30%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발포제가 한 10% 됩니다. 원래 발포제로 시작한 회사예요. 선대 때 네. 선대가 아니라 뭐 그렇습니다. 뭐죠? 네, 뭐라 그러죠? 창업자 자업자 때부터 발포제 그렇죠. 쪽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한 기타가 10% 정도 되는데 기타에서 2차 전지 소재, CNT 도전제라는 그리고 이제 실리콘 첨가제 이런 것들이 한 2% 정도 됩니다. 뭐 하여튼 IT 케미칼로 사실은 이제 발포제는 예전에는 조금 러프한 뭐 신발 밑창 그렇죠. 그렇죠. 기저귀 뭐 이런 네, 데. 그다음에 이제 뭐 네. 자동차의 내외장재 일부 조금 뭐 해당되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발전해서 IT 케미칼로 가면서 주목받았던 거는 이제 포토레지스트 감광액 네네. 그리고 이제 성장 포인트로 CNT 도전제라고 하는 2차 전지 이렇게 지금 라인업을 잡고 잘 나가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세분해 보면 국내는 이제 유일하게 EUV PR 생산업체라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경쟁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까지 뭐 선도업체에 비해서는 기술 수준이 아직까지는 좀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선대로 하는 건 일본 업체? 맞습니다. 뭐 일본의 이제 JSR이나 이제 TOK 같은 회사들이 UV용 PR 쪽은 이제 거의 선점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좀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1등 PR 업체가 UV용 PR 업체가 JSR인데 네네네. 일본 정부가 국유화를 국유화 선언했습니다. 시켰죠. 예. 일본 이제 국부 펀드에서 이제 전략 인수해서 매입을 네, 하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또 무기화될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국산화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아베 소부장 사태 이후로 EUV용 PR 생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디램 중에서도 좀 약간 정밀도가 좀 더 그래도 떨어지는 쪽에 들어가고 있는데 점점 이제 디램 쪽에서도 높은 쪽도 하고 그리고 이제 향후 파운드리 EUV 쪽도 진출하는 뭐 그런 그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이 상승하면은 동진 세미캠에도 수혜가 된다. 뭐 당연히 감가액이 좀 많이 들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뭐 포트폴리오가 좋아요. 원래는 이제 브라크립톤이라는 이제 낸드 플래시 쪽에 KRF? 쓰이는 네, 맞습니다. KRF 쪽을 주로 했었는데 아베 소부장 사태 이후로 이제 ARF하고 ARF 이머전 그리고 EUV용 PR까지 다 국산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ARF 쪽 매출 비중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브라아르곤? 네, 맞습니다. 브라아르곤 쪽인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파운드리 쪽에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뭐 EUV를 전부 다 막 파운드리 전체를 뭐 EUV를 가지고 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네, ARF 이머전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메모리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네,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신사업 또 계속 지금 밀고 있잖아요. 여기를 좀 자세하게 분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시장에서는 노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유상증자를 할 거다. 네네. 이렇게 또 한번 잡음이 나왔는데 돈이 없지는 않을 텐데 2차 전지 때문에 맞습니다. 확 늘리려고 하나? 그렇죠. 그때 뭐 이제 뭐 일부 그 여의도 IB 업계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들은 5천억 5천억? 정도를 이제 조달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보수적인 회사가 5천억을 조달한다라는 거는
최소한 몇 조 단위의 사업을 신규로 세팅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굉장히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거고, 뭐 CNT 도전제하고 뭐 실리콘 첨가제 이런 쪽을 이제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유럽의 노스볼트 쪽하고 삼성 SDI 향으로 지금 이제 그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네. 그쪽에서 큰 물량을 받은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 5천억 그때 펀딩이 사실 한다고 했었으면 크게 안 될 가능성은 없었어요. 근데 투자자들 좀 골라서 받는 그런 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략적.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삼성 쪽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뭐 루머도 이런- 있었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일단 이제 뭐 정확한 내용은 IB 업계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약간 그 해외 쪽에 펀딩, 그러니까 그 국내 기관보다는 해외 쪽에 좀 받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자들을. 네, 맞습니다. 아마 전략적 투자자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주가 이게 이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회사 IR 늘 얘기하는 이 회사의 단점은 IR을 안 한다는 네네, 거. 맞습니다. 뭐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유럽 시장 진출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 스웨덴의 법인을 설립했다고요? 네네. 일단 이제 그 유럽에다가 노스볼트라는 회사에다가 꽤 규모 있는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세제 혜택이라든지 SCM을 생각하면 현지에서 조달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현지 법인을 셋업을 했고 지금 또 그리고 미국 법인도 셋업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미국 반도체법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요게 내년 3월에 또 세팅이 됩니다. 요건 이제 여기서는 신나하고 황산 이런 것들 생산하고 유럽 법인은 CNT 도전제가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재무가 지금 차입금이 높아요? 의존도가? 뭐 최근에 아무래도 좀 투자를 뭐 신사업을 원래 뭐 이렇게 또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대규모 장치 산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어제인가 그제 뉴스 하나가 나왔어요. 지금 중국 쪽에 11개 공장이 있는데 여기를 9개를 매각해서 한 3천억 정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아, 그저께 본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이슈가 나왔었고요. 뭐 저기 주식 돋보기에 올리셨잖아요. 아, 네. 제가 올려놓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자금 조달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뭐 재무에 대해서 뭐 굳이 이거를 사실 IR이 더 큰 리스크죠. 재무보다는. 그렇죠. 이게 자꾸 뭔가 안 알려주니까 시장에서 자꾸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추측하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투자자들한테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그렇죠. 이게 선순환에서 잘 좀 물론 뭐 주가 뭐 빵빵 뛰고 뭐 이럴 건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조금 최소한 소통은 해주면 무겁네 지금. 네네. 자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실적은 안 부진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개선 뭐 저기 1Q 때 이게 이슈가 있었죠. 네네. 뭐 증권가의 애널 분께서 상당히 그 낮게 잡았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렇죠. 사실 또 꼭 열어보니까 서프라이즈가 그렇죠. 나왔는데. 근데 뭐 그 애널리스트를 탓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여의도에 이제 있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충분히 그럴 만하다. 왜냐면 뭐 가이던스라는 게 없기 때문에. 네네. 자,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거나 뭐 주가는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하여튼 꺾인 거라고 해야 되나? 엉덩이가 무거운데 네. 1조 6천억의 밸류를 봤을 때 네. 지금 시가총액이 네. 밸류가 싸다? 쌉니다. 네. 작년에 영업이익만 2,163억이 나왔고요. 올해도 2,000억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분기에 그래도 4,500억 정도 이익 나오니까 오히려 이익이 잘 나와서 실적이 잘 나오니까 주가가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실적이 망가져야지 턴어라운드 논리로 또 올라가는데 네. 그래도 이 회사는 사실 이제 멀티플에 대한 그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이제 시장에 한번 인지가 된다 그러면 또 세게 갈 때 또 세게 가요, 이 회사는. 네. 참 어려운 기업이에요, 네, 진짜 동진 맞습니다. 세미캠은. 저도 몇 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뜯어봤는데 한계에 부딪혀서 그렇죠. 만약에 제가 트레이더라면은 솔직히 저는 이거 3만 원 밑에서 사겠어요. 그런데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네네. 가격 전략 제시한 거 아닙니다. 네네. 제가 트레이더라면 현재에서 상황이라면은 모르죠, 뭐 주가는 어떻게 될지. 자, 동진 세미캠을 오늘 들어봤고, 자 부가적으로 이제 좀 추가 질문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반도체 업황, 그러니까 위에 뚝 저 매크로 떼버리고 뭐 금리 이슈나 뭐 이런 거 다 떼버리고 반도체라든지 IT만 놓고 봤을 때 제일 기준점은 뭐 AI
그리고 또 엔비디아 여기에 이제 최근에 ARM 상장 뭐 이런 이슈들이잖아요. 근데 TSMC가 엔비디아한테 오더컷을 당했다 이런 루머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엔비디아는 또 누구한테인가 오더컷을 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H백에 대해서. 그 뒤에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또 줄였다는 설이 옹몽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AI를 주관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위에 상단에 있는 빅테크들이 AI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 길이지만 당장은 조금 이게 뭐 부풀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정확 팩트는 알 수 없지만 그게 팩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니다. 네. 최근 테슬라 동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도조? 네. 도조 칩을 그 대규모로 2025년까지 대규모로 이제 수주 의뢰를 했잖아요. 슈퍼컴퓨팅에 맞습니다. 대해서.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공식 행사에서 저희가 엔비디아 칩 수급에만 문제만 없으면 우리 엔비디아 중심으로 데이터 트레이닝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칩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도조 칩으로 지금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엔비디아 H100이라는 칩이 올해 생산되는 규모가 50만 개밖에 안 돼요. 네. 50만 개고 내년에 150만 개에서 200만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TSMC의 코어스라는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캐파가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TSMC가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지금 3배 증설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만약에 TSMC의 코어스 캐파 증설이 지연된다. 원래 당초 규모보다 적어진다. 라고 하면 그게 팩트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가정은 어때요? 네. MS나 테슬라나 뭐 이런 거대한 빅테크들이 그 H100이나 이런 GPU를 연결해서 지금 연산하는 기계 물리적인데 칩을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만들려고 한다면 그거는 테슬라는 가능한데요. 테슬라는 왜냐하면 도조라는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고 그게 자기들한테 딱 스탠다드가 표준이 돼 있잖아요. 근데 다른 빅테크 업체들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챗GPT가 뜨기 전까지 생성형 AI 쪽으로 준비된 AI 업체가 없습니다. 네. 네, 도조라는 거는 이미지 기반으로 해서 그게 이미 플랫폼이 세팅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LLM 기반으로 다 급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 GPU를 쓰지 않으면 그 프로그래밍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네, 쿠다라는 그 엔진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생태계를.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네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뭐 바람 피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뉴스가 굉장히 상반된 뉴스가 나와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공급이 부족해서 뭐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이제 그런 루머들이 나왔는데 저는 뭐 지금은 공급 부족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뭘 하든 뭐 G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하든 우리는 이제 받아서 뭔가를 이제 해줘야 되는 그런 뭐 어사트가 됐든 패키징이 됐든 아니면 파운드리가 됐든 우리가 가야 할 것들 방법들 뭐가 있을까? 삼성 GAA 네네. 게이트 올 어라운드 최근에 이제 GAA 관련해서 계속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긍정적인 뉴스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자가 발전이 되는 아니면 뭐 실제로 안 그렇든 간에 어쨌든 지금 3나노 공정을 처음으로 적용한 칩이 이제 애플 그 아이폰 15에 들어가는 프로 시리즈에 들어간 A17 프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성능이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떤 벤치마크 테스트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별로 안 좋으니까 오히려 반대급부로 삼성 GAA에 대한 어떤 그 희망 섞인 기대감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이건 루머긴 해요. 이제 네. 뭐 해외 그 어떤 그 테크 트위터 이런 쪽에서 이제 나오는 루머긴 했는데 엔비디아가 삼성 GAA 공정에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런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뭐 그건 양쪽에서 확인해 주는 건 없지만 네. 충분히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게 될 거라고 해서 테스트를 해본다기보다는 일단 되면 좋고 만약에 성능이 꽤 괜찮게 나오면 이걸 가지고 TSMC한테 가격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로부터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